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 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조하게 마감했다라 말씀드리는데 이 실질적인 내용조차도 혼조합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방향성 없이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좀 장중에 강한 흐름 보였고 S&P 같은 건 좀 장중에 흐름이 안 좋기도 했죠. 그죠? 정말 방향성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일단 가만 보시면 이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일단 미국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좋게 좋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추세가 좋았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조한 마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상승의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좋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은 빅테크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죠?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도 하여튼 빅테크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방어했다.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이 요즘 있죠. 그죠? 엔비디아와 구글이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점. 이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상승하면 한 친구가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친구가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쉬어가고 이러니까 나스닥 지수,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탄력도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어젯밤에 또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한 데에는 제 생각엔 FOMC 회의가 오늘 밤인데 그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중요한 이벤트니까 투자자들이 그래 중요한 이벤트니까 일단은 좀 숨 죽이고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 지금까지 흐름은 괜찮았으니까 주식을 내다 파는 사람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으나 이게 그다지 추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FOMC 그죠? 금리 결정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금리 결정은 아마 아니지 아마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죠,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아마 금리는 인하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금리 인하라는 그런 결정 자체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하면 쇼크로 받아들여지겠죠, 그죠? 금리 동결하면은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금리 동결인데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치인데 금리 동결하면 당연히 쇼킹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일단 가능성 낮은 조금 스페셜한 경우라 생각하셔야 되겠고,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 자체는 솔직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기자회견 나와서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잘 상승해 오고 있고 이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시장은 아마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대충 알고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면 아마 파월 의장이 특별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단 그런 추측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약간의 경계감은 있지만 심각한 경계감, 그런 우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 반응, FOMC 회의 이후에 일단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말실수한 적이 없기도 해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한 당일에는 보통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긴 했어요. 저의 기억과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될 날이 있다면 FOMC 회의 다음 날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종종 있는 것 같긴 한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 당일 날은 파월 의장이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빠졌던 기억은 일단 잘 없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 그래서
FOMC 회의 자체는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FOMC 회의 자체는 이 약간 지나가는 이벤트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뭐 이번 FOMC로 인해서 앞으로 몇 달간의 추세가 바뀌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FOMC 회의는 차라리 그냥 겉으로만 요란한 그런 좀 지나가는 일시적인 이벤트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보다는 이제 내일 아침에 오라클 실적 발표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종목들의 이 친구들의 기업 실적이 시장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FOMC 회의에서 뭐 딱히 서프라이즈 하거나 쇼킹한 거 없다면,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이런 기업 실적들이 주식시장의 방향에, 주식시장의 흐름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AI 고평가 이야기가 요즘 어쨌든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AI 고평가 이야기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죠, 그죠? 뭐 이 친구들의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AI 종목들에서 좀 돈이 빠져나오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돈이 쏠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친구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AI 종목들이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음, 이 친구들이 실적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 패닉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여요. 대신에 이런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 순환매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제약바이오로 돈이 가느냐, AI 쪽으로 돈이 가느냐, 이제 그런 방향을 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OMC는 약간 일시적인 이벤트에 가까울 것 같고, 차라리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더 시장에 좀, 좀 중기적인 방향성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밤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특별한 의미 있는 뭐 그런 위험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 나스닥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말씀드리다시피 여기가 지난번 직전 고점인데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어 일단 상승이 좀 탄력이 둔화가 되는 거다. 지금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긍정적이고 지금 이렇게 한 번씩 5일선 아래로 훅훅 빠질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을 안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게 보셔야 돼요. 다만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S&P 지수 같은 걸 보시면요. 2거래일 연속으로 8일, 9일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S&P 지수는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매도의 힘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이 조금 아래쪽으로 좀 왔어요. 지금 심각하게 빠지는 걸 기대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좀 가격 조정도 한 번쯤 나타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한 번쯤 빠질 수가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앞두고 사실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대장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술주 나스닥이기 때문에 얘가 대장은 아니죠. S&P가 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한 번쯤 뭐 조금 빠지는 게 뭐 네. 그 S&P 지수는 한번 빠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뭐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대장은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굉장히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얘는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빠지겠다라는 생각 없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S&P의 지수에 한해서는 좀 흐름이 한 번쯤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S&P 지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S&P가 힘이 빠지고 나스닥이 좀 더 힘이 세니까 어쨌든 반도체, 대장 이런 거에 좀 지금 집중을 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S&P는 지금 그죠? 여기가 전고점인 여기 직전 고점인데 여기를 지금 맞고 조금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약간의 경계는 필요합니다. S&P 지수는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파월의장이 말실수한 적 없고 지금까지 FOMC 당일날은 통상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봅니다.
변동성 지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5일선 위에 일단 하루 올라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이 또 된 거죠. 한 여기서 32에서부터 해서 한 10% 정도 빠진 자리, 또 단기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올라오는 건 아직 매도 전략,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죠.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밤 FOMC에서 뭐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시장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시장의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다? 아직까지는 조금 튀어오를 수도 있다, 변동성이. 그런데 이거는 추세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가 튀어오르려고 할 때는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석이고, 그런 대응이 정석이죠.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뭐예요? 오늘 밤에 만약 한번 출렁 빠지면은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S&P 지수가 약간 불안한 모습, 이런 변동성이 약간 튀어오를 수 있는 약간 불안한 모습은 있으나 아직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너무 안 좋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한번 훅 빠질 때, 변동성이 한번 훅 튀어오를 때 변동성을 매도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지금은 정석적인 대응이죠. 미국 증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몇 달간의 이런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해서, 여기가 아니죠, 그죠? 잘못 그렸습니다. 요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해서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증시는 일단 좋다,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 봤고요. 반도체 잘 오르고 있죠. 예, 반도체는 이미 이 역사적 고점 자리를 돌파한 상태에서 신고가 랠리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S&P 지수는 조금 뭐 비리비리하지만 나스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스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러셀 지수는 굉장히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좀 답답하시겠죠. 다 봤고요. 30년물 채권, 요즘 이게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FOMC 경계감이라고 뭐 제가 이렇게 시장이 어젯밤 미국 증시가 혼조했던 게 FOMC 경계감이라고 표현은 드립니다만은, 사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답답한 거는 이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FOMC 회의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표면적으로 설명은 드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장기금리 상승인 것 같아요.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채권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3중 고점형이 만들어졌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이제 저점을 테스트를 하러 가는 거죠. 역사적 저점 자리가 진짜 여기가 저점이 맞냐? 라고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솔직히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를 주식시장이 약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척하고 있습니다만은, 얘의 변동성이 확 커지면은 그럼 주식시장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의식하실 필요는 있어요. 아마 이 부분도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어떤 발언을 통해서 뭔가 좀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파월 의장의 오늘 발언, FOMC 회의를 앞두고도 채권 시장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중에 한번 얘가 더 쿵 하고 자빠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바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섣부른 바닥 잡기, 매수는 조금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채권은 약하고요.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달러 강세로 이제 좀 추세적인 전환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정도나,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값 계속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죠? 어딘가를 넘어가야지 이제 탄력적인 시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지수 흐름 먼저 좀 볼게요. 지수 흐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죠, 그죠? 한국 증시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좀 흐름이 어젯밤 S&P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약간의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 한국 증시는 지금 어째 다시 미국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기가 바닥임이 확인이 됐고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오늘 의지를 보여준 셈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여기가 이제 이 자리가 직전 고점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이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보다도 더 어쩌면 흐름이 괜찮은 게 최근의 코스피 흐름이고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FOMC 회의에서 무슨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이 일단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증시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게 이제 반도체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오라클 실적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 이런 게 훨씬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일단 한국 증시가 뭐 일단은 뭐 빠지겠다는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양대 지수 좋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계속해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1625가 이제 전고점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코스닥의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못 넘은 지가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 지금 이 자리를 잘 못 넘은 지 오랜 시간이 되긴 했는데 조정도 얼마 안 나왔고요. 이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자체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언제든 신고가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신고가 랠리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대감 유효하고 좀 그래서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워낙 한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워낙 한동안 많이 올라버렸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야 코스피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인식들도 좀 있는데 코스닥은 그런 거 없죠. 코스닥은 코스피와 같이 그런 부담을 느낄 만큼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계속해서 만년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몇 년간 거의 수십 년간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없고 그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 이런 것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긴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런 지수에 베팅하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 말씀드렸고 내일이 이제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건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딱히 불안한 모습은 없습니다. 풋옵션들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바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 한국 증시 일단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 1475원이 매우 무거운 저항인데 어쨌든 매우 무거운 저항이고 뭐 아마 외환 당국에서 좀 방어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넘어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지금 간다라고 보기도 지금 좀 어려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FOMC 회의 이후의 반응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환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1475원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한국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아직까지 한국 증시 반응 좋으니까 환율도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좀 정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좀 잘 보자고요. 환율 방어할 거면 지금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실패하면은 이제 환율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좀 한국 경제라든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환율이 가장 중요한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때죠. 다 봤고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좀 상승이 둔화가 됐고 그 자리를 하이닉스가 메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이날 12월 8일 날 이 쌍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제 바닥은 나왔고 올라간다. 그죠? 올라간다라고 방향성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가 62만 원, 대충 62만 원이 정고점이죠. 정고점이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다만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좀 고려하셔야 되고 일단 이번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조정이 한 21선 부근 언저리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61선은 근처에도 안 왔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강하고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이 전고점을 앞두고 있죠. 전고점이 이 자리죠. 뭐 11만 1,000원 이 정도 자리를 전고점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자리를 앞두고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한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는 특별한 일 없으면 조금 약할 수 있고 하이닉스가 또 다시 힘을 쓰는 그런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안 좋았죠. 그죠? 하이닉스가 살아났다라는 거 눈에 띄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뭐 대장 종목 이런 게 잘 보이진 않았으나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뭐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게 사실 제약바이오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냥 그럭저럭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눈에 띄는 대장 이런 건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조금 몇몇 종목이 선방을 해줘서 코스닥이 또 중요한 자리에서 바닥을 굳건히 다진 것 같긴 해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자면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살짝 빠지고 있는데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본 증시도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FOMC 회의 앞두고 좀 그런 부진한 흐름인데 역시 일단 매수 대응이 정석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들 직전 고점, 전고점 이런 저항들을 앞두고 있어서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뭐 중국 증시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미국 증시가 요즘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조금 좀 흔들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어떤 그런 중요한 추세 자체를 깬 건 아니라서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새벽, 내일 아침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조금 집중이 필요한 때이긴 한데 일단 베이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보자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그런 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새로운 이벤트 특별한 것만 없으면 시장은 기존 흐름대로 계속 갈 겁니다. 특별한 그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지가 관건이죠. 그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FOMC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는지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